네, 정답입니다. 네, 내년에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요. 아직 이 금액에 대해서 노동자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이 서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자들은 만 원을 사용자들은 지금 이 경기로는 이조차도 힘들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모두가 합의하는 최저임금이 정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방학이 다가오고 수능이 끝나면 고3들은 알바를 하실 텐데 꼭 기억해 두었다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최저임금을 월급제로 하면 단순한 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바로 유급 주휴일 수당도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주일에 15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유급 휴일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맞추신 분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제가 마지막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조금 큰 거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버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이거 약간 회심의 문제였는데 3번씩이나 해서 맞추게 되다니. 자, 감사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재밌는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또 2부 본 발표로 들어갈 것인데요. 조금 이제 밥도 먹고 이제 한 좀 슬슬 지나니까 이제 딱 야자 있으면 잘 타이밍이죠. 네, 좀 피곤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되게 재밌는 발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다 같이 열심히 들어보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아이스 브레이킹이었습니다. 그래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12년 동안 전국 경제 성장률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대구인데요. 이번 팩트체크에서는 심혜성 기자와 전명환 기자가 함께 과거 섬유산업으로 부흥기를 누렸던 대구를 분석하고 경제 침체의 원인과 미래 대구의 돌파구를 알아봤습니다. 대구에 나가 있는 심혜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구 젊은 층의 인구 유출 현상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학생 한 분과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구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대구 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 거주하시면서 대구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우 많이 해봤습니다.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더워요. 35도가 넘어서 폭염주의보가 뜨지 않으면 여름이 아닙니다. 그거는 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대구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있어봤자 취업도 안 되고 의료 복합단지니 뭐니 해봤는데 망했고 그래서 떠날까 생각 중입니다. 대구의 더위와 경제 때문에 떠나신다고 하시는군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지금 대구의 과거의 사진입니다. 네, 과거의 대구의 경우 일제식민지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섬유 산업이 발달합니다. 1970년대에 발발한 석유파동과 선진국의 수입 규제 심화로 수출 수요의 감소와 수출 단가의 하락 등의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나 1985년 이후 환율 하락으로 3년간 경기가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 섬유 산업은 기기 교체를 통한 전문화, 차별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저부가가치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출 구조 또한 제품 위주에서 직물류 중심으로 변화하여 침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이러한 쇠퇴기를 겪으면서 대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후 섬유 도시의 모습이 아닌 문화와 소비가 중심인 소비 도시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소비 도시의 모습이 고착화되자 많은 수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명현 기자. 네, 전명 기자입니다. 먼저 잠깐 전 사진으로 돌아가시면은 여기가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가 강창규 넘어서 다사 지역입니다.
과거 대구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든 20대와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30, 40대 노동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주변의 공단, 포항이나 경산, 울산 등 근지의 도시로 출퇴근을 하고 대구에 거주하며 소비 생활만을 이어나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출근 시간대에는 주변 지역에서 서울 방향으로의 교통 정체가 심하고 퇴근 시간대에는 서울에서 주변 도시로 빠져나가는 교통 정체가 심한 반면 대구는 출근 시간대에는 대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교통 정체가 심하고 퇴근 시간대에는 주변 도시에서 대구로 돌아오는 교통 정체가 심합니다. 그 수는 실로 많아 경부고속도로의 구미 대구 구간은 대전 이남에서 최초로 4차선 확정된 구간입니다. 또한 인구 증강 그래프를 보시면 인구 유출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듯 보입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대구의 인구 유출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연령별 인구 전출 비율을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제일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생산 가능 인구의 생산 활동이 대구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지속되면서 대구는 생산도시가 아닌 소비도시의 모습이 굳어졌습니다. 또한 마땅한 일자리는 없으면서 대구 내 아파트 신축은 2000년대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소비도시 플러스 베드타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자체적인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대도시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방도시인 대구가 자체적인 생산 능력은 현재 떨어지는 상황을 인지한다면 이는 결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인구와 노동 인구는 왜 대구에서 일자리를 가지려 하지 않을까요? 광역시별 평균 노동 시간입니다. 빨간색이 전국 평균이고요. 노란색이 대구의 노동 시간입니다. 5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대구의 노동 임금은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로 환경에 반감을 느끼는 젊은 층이나 고소득과 좋은 복지와 근로 조건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그리고 대기업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이 무조건 좋고 중소기업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노동 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 대기업에 무조건 의지하는 형태의 경제 구조보다 여러 중소기업이 탄탄한 경제 기반을 유지하는 형태가 더욱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미래가 마냥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성서 5차 산업단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 국가산업단지 등 대형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경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기업 투자 유치와 신산업기술연구원 및 기업 유치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섬유산업 중심의 대구가 아닌 새로운 산업 동력을 통해 성장하는 대구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시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심혜성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80년도 섬유 산업으로 인하여 구멍강의 오염이 심각해졌는데요. 이걸 계기로 삼아 대구가 물산업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죠. 네, 맞습니다. 최근 2015년 7월에는 제7차 세계 물포럼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는데요. 이 포럼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물산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산업용 기계 생산 업체인 우진이 중국의 하수처리장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부 분야에서는 연구를 통해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직 신소재 등 물산업 운영 관리 기술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한다면 대구도 국제적인 물산업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를 개최하면서 5년 안에 스톡홀름, 싱가포르 국제물주관과 더불어 세계 3대 국제물주관 행사로 도약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대구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제회의 유치 불패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국제회의 개최로 인해 경합을 벌일 때마다 전문적인 제안으로 개최를 성공시키는 대구의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구는 2015년 제15회 세계 물포럼을 시작으로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 사회발전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국제회의인 제15회 세계 산업간 협력총회를 2017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많은 회의들을 대구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비영리 도시 마케팅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숙박, 교통, 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지원 전략과 교통 접근선의 활용을 통해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다른 대구의 주력 산업으로 의료 관광을 둘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2016년 메디 엑스포를
비롯해 국내외 관람객에게 다양한 의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ECC와 병원 교류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는 접근성이 좋고 의료 수가가 낮아 의료 관광에 적합한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알려지지 않은 장점들이 참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 외에도 셋째는 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 산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보여주기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지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대구에 떠나고 싶으십니까? 네라고 하면 화낼 거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고 메디시티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대구의 모습이 네, 그렇군요.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고 메디시티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대구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별 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이 쇠락하여 미래없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산업의 부흥 덕분에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오늘 7시 뉴스에서는 쇠락하는 지역과 부흥하는 지역의 각각 대표적인 도시인 울산과 대전을 직접 방문하여 그 상황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울산에 나가 있는 윤동주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윤동주 기자. 네. 네, 울산에 파견된 윤동주 기자입니다. 지금 저는 울산의 한 공업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 공업고등학교는 다른 공업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채용 합격자 발표로 인해 학생들의 얼굴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낮아진 취업률로 인해 울상을 짓는 학생의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재학 중인 학생을 만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이다. 어쩌지? 떨어졌다. 야, 합격이다. 왜 그래? 몰라. 속상해 죽겠어. 그런데. 야, 누가 요새 조선업 쪽에 지원해? 요새 뉴스 안 봐? 중공업 특히 조선업 쪽이 더 안 되는데 왜 이래? 아니, 우리 삼촌이 공고 나왔는데 조선업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원했던 거야. 야,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같아? 몰라. 짜증나. 안녕하십니까. 표정이 밝으신 걸 보니 취업 결과가 좋으신가 봐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 불합격한 친구들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아, 그런가요? 안 그래도 울산의 공업고등학교 취업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작년 선배 때보다 저희 학년이 취업 결과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이게 저희 학교 취업률인데요. 작년에는 40.7%였지만 이번 해엔 37.6%로 3.1%나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학교는 취업률 하락한 정도가 그나마 작은 편이에요. 우리 주위의 다른 공고에선 H공고에서는 9.99%가 하락하였고 U공고에서는 8.25%가 하락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최근 울산 지역의 산업이 쇠퇴하는 추세라고 하던데 이게 공업고등학교의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죠. 특히 중공업에서도 조선업 쪽이 유난히 잘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이 그래프는 울산 지역의 공업고등학교 세 군데의 조선업 분야 취업 현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취업한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인근의 마이스터고 고등학교의 취업 현황인데요.
그 조선산업설비과와 선박전기과를 보시면 2012년에 비교했을 때 취업한 학생 수가 반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결국 이 학교는 조선 관련과를 전부 폐지하고 전자나 기계과 같이 그나마 취업이 잘 되는 과로 기존의 조선 관련과의 학생들을 배치했다고 해요. 네, 지역 산업의 쇠퇴가 공업고등학교의 구조 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산업의 쇠퇴로 인한 문제는 학생들의 취업난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한 조선업 공정단지에서는 회사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을 강요받았고 그로 인해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해 노동자들이 대규모의 파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되게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잠깐만 인내심을 갖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